자, 안보 상황이 엄중한데 국정원 빨리 좀 안정을 되찾아야 되겠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서 돌아와서 국내 현안을 보고받았는데 일단 내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앞에 순방 성과에 대해서 직접 발표를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노란봉투법과 이른바 방송 3법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뭐 거부권 행사 쪽으로 기울어진 건지 김수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존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전 근데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에서 굉장히 전부 뭐 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까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봤을 때도 거부할 명분이 별로 없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는데 노란봉투법을 만약에 거부하면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지금 그 경사노위에 겨우 이제 참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노정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아마 이것도 굉장히 큰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발표했던 것처럼 주 52시간제 틀은 유지하면서도 연장 근로가 가능한 형태로 일종의 뭐 주 60시간이 되든 어떻게 됐든 간에 노동 유연화와 관련돼 있는 노동 개혁안을 내놨는데 이것도 결국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지금 방송 3법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언론계 현업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정치 바람을 최대한 언론계가 적게 탈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사 숫자를 늘리게 하겠다는 게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네. 이것도 대통령이 마냥 거부권 행사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거고요. 이게 12월 2일이 이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되는 건데 지금 국회 예산안 문제 걸려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뿐만 아니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도 올라가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지금 12월 국회 내에, 그러니까 정기국회 내에 민주당은 뭐 처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하는 쌍특검, 대장동하고 김건희 특검법 2개가 지금 올라갈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자동 부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야당에서 탄핵 소추안이 올라가서 처리를 해버린다 그러면 예산안이 지금 심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 처리가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특검법 처리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거의 극한대치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면에서는 대통령실도 마냥 이거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취임 후 3번째인데 지금 김수환 평론가 말씀하신 여러 국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도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노란봉투법이나 방송 3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당대표나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것은 제2요구권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얼마 전에 뭐 경총이라든지 아니면 대한상회에서 기자회견 하면서 이 법안 통과되면은 우리 기업 못한다, 사업 못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노조를 위한, 노동자를 위한 그러한 법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인들에게 기업 운영하는 데 부담감이 준다면 저는 조금 더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좀 더 대화하고 전문가들 간담회하고 이해 당사자들 불러서 조정하고 이래서 그 법안이 발의됐을 때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그냥 99% 이상 저는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방송 3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방송계가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률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 법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송을 어느 정도 좀 정상화시키겠다. 그 다른 쪽에서는 방송을 장악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지적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 정책과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법안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국회에서 논의해가지고 보다 더 좋은 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도 말씀드려요. 네, 지금 열흘 만에 윤 대통령의 업무에 복귀하는데 뭐 처리해야 될 현안이 산적해 있다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 특히 올해 가기 전에 꼭 해결이 돼야 할 것들 어떤 것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민생 법안이죠. 정기국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법안 처리거든요. 이걸 그냥 국민의힘에만 던져놓기에는 지금 국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또한 예산안.
이것도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잖아요. 지금 만약 예산안을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대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어하는 예산을 삭감해버리면은요, 네. 내년도 국정 운영이 상당히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에서 야당과 좀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눈앞에 있는 것은 이제 개각이에요. 이제 12월 초에 보면은 대략 10개 이상의 부처, 중폭 이상의 개각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과연 누구를 할 거냐, 적임자를 할 거냐, 아니면 논란이 많은 사람들을 할 거냐. 또한 연말 전국이 인사청문회 전국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칫 잘못해서 한두 명이라도 낙마를 하게 되면은 결국엔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예. 특검법입니다. 네. 쌍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 있고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된 특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동안 거부권 많이 행사했으니까 그래 뭐 그럴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거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히 타격이 갈 것 같아요. 야, 그 자기 가족들, 친인척들 감찰 안 하려고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특별감찰관도 임명을 안 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국회에서 이런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해도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야, 결국에는 그런 거 안 만들었구나. 와, 자기 가족들, 친인척들 보호하려는 네. 것이 과연 대통령이 할 일이냐? 이런 비판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가 윤석열 대통령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왜냐? 윤석열 대통령은요, 권력에 항거했고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불의에 항거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한 지금까지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이미지를 주는 행동을 한다? 이러면은 이게 국정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윤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좀 궁금한데 김성환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야당이 협조를 요청하는 이런 방식으로 여론을 좀 움직이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짰다고는 얘기하는데 뭐 각계각층에서 지금 얘기가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R&D 예산이 대표적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뭐 확장 재정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기존에 있는 예산들, 국가 전략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예산들도 전부 삭감된 상태예요.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진짜 약자를 위한 복지라 그랬죠. 근데 진짜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 예산 거의 다 삭감됐다고 지금 다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야당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야당 입장에서는 기존의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깎는 것 외에는 지렛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예산을 깎고 난 다음에 야당이 증액하려고 하는 예산을 넣지 않으면 기재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서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예산안 심사가 훨씬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생법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전 노란봉투법이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해요. 방송 3법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네네. 생각해요. 많은 국민들이 방송의 독립이나 아니면은 어떤 정권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저렇게 방송사가 막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도 또한 민생법안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이 난 그냥 다 거부할 거야. 이건 독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어쨌든 다수결로 통과된 법안인데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거부권 행사할 것 같으면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에 상권 분립이 있는 나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윤 대통령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장모 구속돼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오빠는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검찰 수사 미진했다는 소리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처가 리스크가 이렇게 크게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그거 거부한다? 아마 내년 총선까지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